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저희 내과 박원장 8화 하도록 할게요. 7화는 사실 뭐 6화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제가 스킵을 했는데 8화는 정말 이 내과 박원장의 여러 화 중에 되게 마음을 울리는 화들이 몇 개 있는데 제일 초반에 나오는 명작 중에 꼽히는 게 8화입니다. 8화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우리 박 원장님은 대단한 적자에 시달리고 계시고요. 또 돈 얼마 못 버셨고 아마 7화에 보면은 할머니한테 1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고 나서 할머니 발톱 깎아주고 한 1,500원 받는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이제 소주 마실 돈은 버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박 원장님이 집에 올 때 애기들 주려고 떡볶이를 사왔는데요. 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을 하게 되는 씬입니다. 한번 보시면 떡볶이 먹으면서 이제 본인이 레지던트 때 보통 담당 환자가 뭐 20명, 많을 때 휴가 갈 때는 막 5, 60명까지도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환자였던 것 같고 혈액종양 내과 환자들을 이제 저희가 뭐 고강도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니까 백혈구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특히 이런 뭐 림프종암 아니면 골수암 이쪽 계열들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혈구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무균실에 환자가 들어가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환자가 제일 전형적인 무균실 환자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고강도 항암제 때문에 모든 뭐 머리털이라든지 눈썹까지 이제 다 없는 상태고 굉장히 이제 창백하게 매우 기운 없으신 상태고요. 어, 보시면 여기 가슴에 이 환자들이 항상 관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보통 히크만 카테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항암제들이 말초신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말초신경이 아니라 말초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관 자체에 뭐 통증이 있는 것도 있고 계속 그렇게 말초혈관으로 맞게 되면 여기가 이제 혈관이 잘 안 남아나요.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주사 놓을 자리가 없게 돼서 중심정맥관처럼 이렇게 잡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히크만 카테터이고 보통 그런 혈액암 종류의 항암제 때 히크만 카테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가 잡혀 있다. 이분은 혈액암 관련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매일 드레싱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주 잡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분이 무균실에 계속 이제 있다가 아마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지금 박 원장님 무균실에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무균실은 정말 우리 지금 코로나 환자 보듯이 마스크도 제대로 하고 뭐 심한 데는 아예 방호복까지 입을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의료진의 균이 다시 이 환자들한테 옮겨지게 될 경우에는 많이 위험하게 될 수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만화라서 이렇게 그렸고 실제로는 무균실은 매우 뜨뜻한 환경에 이제 그런 보호 장구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덥습니다. 네, 그러고 환자 사실은 이 무균실에 있을 때는 식사도 외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음식에도 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식사는 모두 다 이렇게 살균된 처리로 나오거든요. 그 살균된 음식들이 맛이 없죠. 막 끓이고 막 이랬으니까 다 맛이 없는 상태라서 식사도 안 그래도 얼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컨디션도 안 좋은 데다가 이런 무균 식사를 계속 드시다 보면요. 너무 이제 힘들어서 아마 이 떡볶이를 지금 요구를 하셨던 것 같고요. 정말 이런 혈액암 환자분들이 다른 암에 비해서 많이 젊을 때가 많아요. 되게 20대나 10대 후반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화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모든 아픈 환자들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특히 젊거나 어린 사람이 아프면요 정말 보는 의료진의 마음도 많이 찢어집니다. 같이 감정이입이 좀 될 때도 많고요. 이분도 그래서 지금 젊은 여자분이라 여행도 하고 싶고 남자친구도 하고 싶으신 게 많은데 지금 여기 무균실에서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보통 몇 달씩 지내시거든요. 막 심한 분들은 3, 4개월씩도 지내기 때문에 많이 지치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이입이 한번 환자한테 되기 시작하면 의사들이 초능력이 발휘됩니다. 저도 몇 번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의대 때 의대 공부를 하면서 와 재밌다라고 느낀 적이 몇 번 되지가 않아요. 그냥 시험 봐야 되고 뭐 의사가 돼야 된다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꾸역꾸역 한 거지 내가 막 밤을 새가면서 의료 지식을 찾아볼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제가 전공 1년차 때 이제 봤던 어떤 40대 굉장히 젊은 간암 말기 남자 환자분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환자분이 착하게 살고 뭐 직장도 성실하게 다니셨는데 비형 간염 때문에 굉장히 간암이 한 15cm 정도 된 상태로 발견이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뭐 아무 치료를 하더라도 계속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그냥 이제 정규 업무가 끝나면 밤에는 계속 밤새워서 이 환자
해당하는 뭐 더 좋은 최신 치료가 있는지 막 인터넷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참 그렇게 변하는 제 자신이 놀라웠는데,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책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제 환자를 보면서 내가 정말 다급하고 절실해서 얻는 지식이 정말 지식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그때 공부했던 내과 지식들이 뭐 의대 때 공부했던 것들보다 훨씬 지금 더 많이 쓰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 원장님은 찾아보셨는데 결국 이 환자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거를 아마 이제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제 각종 항암제 칠 때마다 내성이 생기고 또 재발하고 또 항암제 치고 또 내성이 생기고 아마 이 과정을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면 안 되죠. 외부 음식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두 가지가 문제인데, 일단은 뭐 외부 균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정도 백혈구 떨어져 있는 환자들의 경우는요, 되게 위장관 점막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엄청 연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극되는 거를 먹어도 막 설사 막 계속하고 배 아프고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타날 때가 많은데, 떡볶이 아주 대표적인 약간 자극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균뿐만 아니라 이런 위장관에 2차 자극이 되는 음식을 먹으니까 먹을 때는 잠깐 기분이 좋겠지만 하고 나서 환자가 엄청 상태가 안 좋았죠. 그래서 그날부터 복통이 나고 혈변이 나고, 그리고 혈변이 났다는 거는 이제 위장관 점막의 보호막이 깨졌다는 거니까 다시 그 균들이 신체 전반으로 들어가고 이제 피 속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폐혈증까지 왔던 단계였던 것 같고요. 또 위기를 한번 넘겼습니다. 인투 준비에는 딴 게 아니고요. 그 기도삽과 우리 인공호흡기 준비하라는 거고, 벤틸레이터 세팅하라는 건 인공호흡기의 그 값을 미리 맞춰놓으라는 거예요. 연결하면 바로 인공호흡기가 할 수 있도록. 되게 위험한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노르에피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보통 승합제라 그래서 심장을 정말 혈관을 쥐어짜는 약물들을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물이 노르에피고요. 노르에피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폐혈증 쇼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뭔가 죄책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환자를 조금 더 좋게 해주려고 했지만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법은 아니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죽게 되면은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료적인 그런 수를 떠나서, 소송 관계를 떠나서 어떤 사람한테 위해를 끼쳤다고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안 그래도 되게 힘든 사람인데. 그래서 마음고생을 이제 계속 하셨던 것 같고, 다행히 이 환자는 많이 좋아져서 이번엔 퇴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앞서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환자들은 예후가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또 재발을 했겠죠. 재발하고 그 다음에 아마 한 달 후에 사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났는데요. 의사들이 이제 DNR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를 대부분은 의사가 환자한테 먼저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적극적인 치료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존엄한 사망 과정을 맞으실 수 있도록 DNR을 하는데, 간혹 이렇게 감정이입이 의사가 환자한테 될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를 못 보내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치할 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 환자가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고 내가 어떤 치료를 해도 현대의학으로는 살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보통은 우리가 한 10분, 길면은 30분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환자들은 주치의가 팔이 부러지든 말든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몇 번 있었고요. 지금 또 눈물이 날라 그러네. 저는 최근에 있었던 심폐소생술은요, 완도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 병원 부천에 있잖아요. 되게 멀죠.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젊으셨을 때 술을 계속 드시다가 이제 나이 드셔서 복수가 차고 간경화 말기가 돼서 오셨는데, 따님 집이 저희 부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님 집에 머무시면서 이제 저한테 간경화에 대한 치료를 이제 계속 받으셨는데, 사실 조금 너무 늦게 오기는 하셨어요. 간경화 말기에 오셨으니까 저희가 치료를 어떻게 하고 해도 간 기능은 계속 떨어지고, 간 이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으신데, 사실 이미 그때 연세가 한 80
5 정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간이식 자체도 의미가 없고 가족분들도 적극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복수를 조금 더 적게 해서 할아버지가 좀 편하게 해드리고 뭐 손발 저림 같은 통증을 해결을 해드리고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 한번 뽑을 때마다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너무 고마워하시고, 항상 오실 때마다 마음을 표현을 하시는데, 한 번은 외래 오실 때 이제 할아버지 완도에 사시니까 전복을 정말 본인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2마리 이렇게 전복을 들고 오셨어요. 2마리 전복이랑 그다음에 뭐 직접 담그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전라도 김치, 전라도 스타일 김치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 이제 식사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들고 오시는데, 그 할아버지 그걸 주고 가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김치는 이제 짠 음식이니까 할아버지는 못 드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저한테 주고 가지만 저는 이 할아버지가 한 6개월 못 넘기실 게 앞으로 뻔히 보이니까 눈물이 정말 펑펑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울다가 집에 가져가서 그 김치는 결국 못 먹었어요. 뭐 뜯지를 너무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볼 때마다 막 목이 메어오는 느낌? 네, 그러다가 결국 한 몇 달 있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임종 맞으실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고, 사실 그 정도 간경화 말기는 제가 보통 심폐소생술이나 인工호흡기 아니면 막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심폐소생술을 한 10분 정도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어, 보호자분들은 고마워하셨죠. 그러니까 뭔가 의사가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참 제가 제 자신을 추스리느라 좀 시간이 걸렸던 적이 꽤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2번째 기억나는 환자는, 젊은 환자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고 하잖아요. 어느 날 외래 금요일 날 마지막 외래 순서였는데 20대 후반에 정말 젊고 잘생긴, 하지만 얼굴을 딱 보자마자 간이 안 좋은 게 느껴지는 분이 마지막 환자로 걸어 들어왔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20대 후반인데 이미 간암 말기 상태로 오셨고요. 그 모 유명한 기업의 그 회사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랑 각종 치료를 했죠. 이분은 집이 강원도셨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이제 왔다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결국 이쪽으로 막 전세집 얻어서 병원 앞에서 많이 생활하고 그러셨는데, 그 젊은 분도 아무리 우리가 치료를 했는데도 간암이 계속 반응을 하지 않고 환자분은 계속 말라가고 결국 간경화 자체가 이제 간 기능이 못 버티니까 점점 진행을 해서 4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가끔 누워서 눈을 감으면은 그 환자분 얼굴이 생각이 나요. 너무 착하고 정말 아픈데도 자기가 아픈 거를 얘기를 하면 뭔가 간호사나 의사를 힘들게 할까봐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어디 불편하신 데 없는지, 식사 잘 하시는지 물어보고 했는데, 제가 정말 그분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쯤부터는 회진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환자 얼굴 보고 항상 달래드리고 하는데 제가 너무 무너지는 것 같고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저렇게 환자는 안 좋아지는데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아유 지금 말하다 보니 또 울컥합니다. 아무튼 이 장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의사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정신과 언어로는 전이, 역전이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CPR 계속 했던 것 같고요. 네, 여기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환자의 죽음은 모든 환자가 다 스크래치가 남습니다. 주치의한테 스크래치가 남고, 특히 젊은 환자의 죽음은 정말 고통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감정이입을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럴 것 같은데,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조금 무덤덤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이제 감정이입이나 제가 삶의 경험이 조금 더 풍부해지니까 조금 더 와닿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어요. 요새는 돌아가시고 환자분들 하는 게.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사망 선언 같은 거 제 환자분들 제가 직접 가서 하고 그랬는데, 이제 교수가 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겁할 수 있는데 사망 선언을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전공의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순수하고 따뜻한 의사가 사람 잘 살릴 것 같고 좋은 의사가 맞는데요. 이런 의사일수록 지금처럼 하지 않아도 될 CPR을 하고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잠정적으로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도 사실 몇 번 그런 거 경험을 했다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약간 그 상태에서 좀 내려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냉철한이어도 안 좋지만 너무 마음이 막 따뜻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의사로서의 좋은 의사, 그런 의사는 오래 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바이탈과에서는요. 바이탈과에서는 사람이 죽고 살고가 너무 흔히 일어나는 과이기 때문에 오래 못 버텨서 그래요. 네. 하여튼 오늘 이 화가 모르겠어요. 그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이 바이탈 과 선생님들은 보면서 많이 같이 울컥하는 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둘째치고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 요새 진짜 막 코로나도 그렇고 별거 아닌데 뭐 병원 입원했다가 갑자기 사망 소식 들려오고 이런 환자분들 얘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